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등 불법 시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링거 이모로 알려진 A 씨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반찬값 벌려고 그랬어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0일 전화 통화로 입장을 밝혔는데 링거 이모 이 A 씨는 의료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서 묻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좀 해서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요. 의약분업이 된 뒤로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면서 그만둔 지 오래됐다. 나이도 있고 제가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예, 반찬값 정도 벌려고 무면허로 링거를 놔줬다는 이 해명.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액 유통기한이 통상 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25년 전에 의약품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링거 이모 A씨가 실제로 의료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약물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입니다. 특히 약물의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요.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절차상 가능하다면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누군지는 알지만 주사를 놔줬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이 링거 이모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언론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문자가 이제 어떤 거냐면 2023년 7월에 방송 촬영 후에 이 김해 호텔에서 그 처음 본 사람한테 이 주사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나래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주소, 시술 비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간 문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좌번호, 이 링거 이모의 계좌번호, 입금 여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입금 처음에 뭐 안 된다고 저렇게 불평하고 나중에는 돈 받았다고 하고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링거 이모는 내 계좌번호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박나래 씨한테 주사 놨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박나래가 누군지는 안다라고 하면서도 개그맨이다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법 의료 시술을 그때 당신이 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링거 이모가 무면허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면허라는 링거 이모도 만약에 의료인 자격이 없다면 처벌 가능하고요.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온 사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의료법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병원도 무자격 의료업자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모죠.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 주사 이모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박나래 씨가 2023년 11월 대만 촬영 때에 그 나 혼자 산다고 있습니다. 거기 촬영을 갔는데 제작진의 허락도 없이 이 주사 이모를 동행을 했었는데 예. 숙소에서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아, 숙소에서 네. 알게 됐군요. 네. 그러자 이제 박나래 씨가 직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완전히 문제되는 거다. 이거 한국에 알리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서 그런데 뭐 되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앞서 박나래 씨 측은 뭐라고 했냐면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왕진 진료다. 그렇게 제명을 했었는데 그 박나래 씨 주사 이모에 대해서 이거 완전 문제되는 거다라며 주변 입단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합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적인 걸 알고 있으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중에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당신들도 공범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이제 본인이 요구한 약을 매니저가 주지 않았을 경우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매니저는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나래 씨의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사진들도 제출했다라고 전했고요.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후에 강요죄 추가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만 두고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정례 브리핑인데요. 예.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은 지금 박나래 씨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게 총 6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고소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제일 먼저죠.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런 걸로 강남경찰서에 이제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나래 씨가 맞고소를 했었죠. 공갈미수 그러니까는 협박해서 돈을 떼려내렸다 이런 혐의로 매니저들을 맞고소했고 이거는 이제 용산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당사자들이 고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들이 고발한 건까지 합쳐서 지금 6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제 서울청에서 그 브리핑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 해서 뭐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엄중히 수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